안녕하세요. 한도연입니다. 내과 전문의로 40년 넘게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지요.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선생님, 이 혈압약 정말 평생 먹어야 합니까? 참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십니다. 62세 박 어르신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3년 전 고혈압 진단을 받고 꾸준히 약을 복용하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병원에서 혈압을 재보니 12,080 완벽한 정상 수치가 나왔습니다. 기뻐하신 어르신은 이제 약을 안 먹어도 되겠네 하시며 약을 끊으셨죠. 그런데 단 일주일 후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혈압이 무려 19만 5,110까지 치솟았던 거지요. 다행히 빠른 처치로 위기는 넘겼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결코 드물지 않답니다. 저도 사실은 12년째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입니다. 그 마음 너무나 잘 알지요. 약을 평생 먹는다는 생각은 누구에게나 부담스럽습니다. 약값도 신경 쓰이고 약에 의존한다는 느낌도 좋지 않고 간혹 부작용 걱정도 되고. 하지만 중요한 건 약을 끊느냐가 아닙니다. 몸이 그 약 없이도 안전한가? 그것이 핵심이지요. 고혈압은 눈에 보이지 않아 위험합니다. 아무 증상 없이 조용히 우리 몸의 혈관을 손상시키죠.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립니다. 약을 먹으면 수치가 내려가고 안 먹으면 다시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마치 불이 났을 때 소화기로 불을 껐다고 해서 불이 꺼졌으니 이제 소화기가 필요 없겠네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지요.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약을 먹지 않고도 혈압을 관리할 수 있을까? 라는 희망을 갖고 계십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복잡한 문제를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누가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는지, 그리고 누구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지 그 결정적인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 약을 절대 끊으면 안 되는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약이 단순한 선택 사항이 아니라 생명줄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첫째, 당뇨병이나 심장질환, 신장질환이 동반된 분들입니다. 고혈압에 다른 질환까지 있으면 합병증 위험이 몇 배로 높아집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압 관리가 더욱 중요해요. 당뇨와 고혈압은 서로를 악화시키는 관계거든요. 제 환자 중 윤 어르신은 당뇨와 고혈압이 모두 있으셨는데 혈압약을 임의로 줄였다가 신장 기능이 급격히 나빠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약을 다시 조정해서 회복되셨지만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죠. 둘째, 아침과 저녁에 혈압 변동폭이 큰 분들입니다. 일부 환자분들은 아침에만 혈압이 치솟는 아침 고혈압 양상을 보이십니다. 이런 분들은 특히 뇌출혈 위험이 높아요. 제가 진료했던 64세 김 어르신은 저녁에 측정한 혈압이 정상이라 약을 끊으셨다가 아침에 갑자기 심한 두통으로 깨어나 쓰러지셨습니다. 뇌 CT 결과 작은 뇌출혈이 발견되었지요. 이처럼 하루 중 혈압 변동이 큰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이미 약 복용으로 혈압이 안정적으로 조절되고 있는 분들입니다. 약을 먹으니까 혈압이 정상이다라는 말은 약이 잘 듣고 있다는 뜻이지 이제 약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희 병원에 20년 넘게 다니시는 78세 이 어르신은 10년 전 혈압약을 스스로 끊었다가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약은 내 심장을 지키는 방패라고 말씀하시며 한 번도 약을 거르지 않으십니다. 반면에 약을 성공적으로 줄인 분들의 공통점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약을 줄인 게 아니라 몸이 약을 덜 필요로 하게 만든 것이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체중 감량입니다. 단 5kg만 빠져도 혈압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환자 중 52세 강 선생님은 10kg 감량 후 2알 먹던 약을 한 알로 줄이는 데 성공하셨어요. 또한 나트륨 섭취를 확실히 줄인 분들도 약 용량 감소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인은 평균적으로 권장량의 23배 소금을 섭취한다고 합니다. 특히 김치, 찌개,
장아찌 같은 우리 전통 음식에는 소금이 많이 들어있죠. 제 환자 중 소금 섭취를 절반으로 줄이고 6개월 후 약 용량을 낮출 수 있었던 분이 여럿 계십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핵심입니다.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혈압 개선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57세 최 선생님은 매일 아침 공원을 2바퀴 도는 걷기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혈압이 안정되어 약 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운동은 약보다 부작용이 없으면서도 혈압뿐 아니라 전신 건강에 도움이 되지요. 충분한 수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수면 부족은 혈압을 올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6시간 이상의 양질의 수면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혈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직장 스트레스로 만성 수면 부족에 시달리던 45세 박 과장님은 수면 시간을 늘리고 주말 휴식을 제대로 취하기 시작하면서 혈압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약값 부담으로 약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국가 지원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혈압 등록 관리제라는 제도입니다. 지역 보건소에 등록하면 정기적인 상담과 함께 약값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진단서만 있으면 쉽게 등록이 가능하죠.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해서 문의해 보세요. 또한 만성질환 수첩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수첩에 매일 혈압과 약 복용 여부를 기록하면 병원 방문 시 의사가 보다 정확한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 수첩을 가지고 다니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실제로 이 수첩을 성실히 기록해온 환자분들 중에는 약 용량 조절에 성공한 사례가 많습니다. 실제로 약 없이도 또는 약을 크게 줄여서 혈압을 잘 관리하고 계신 분들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4세 이 어르신은 5년 전까지 2가지 약을 하루 2번씩 복용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허리 통증으로 운동을 시작하셨는데 걷기와 수영을 꾸준히 하시면서 체중이 7kg 빠졌습니다. 또한 식단에서 소금을 확실히 줄이고 매일 밤 10시에 잠자리에 드는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셨지요. 그 결과 지금은 한 가지 약만 하루 한 번 복용하시면서도 3년째 혈압이 12만 5,134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어르신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약을 끊는 게 목표가 아니라 건강해지는 게 목표였지요.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약이 줄었어요. 68세 박 어르신의 사례도 인상적입니다. 고혈압 진단 후 10년간 약을 복용하셨는데 은퇴 후 텃밭 가꾸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34시간씩 텃밭에서 일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운동량이 늘었고 직접 기른 신선한 채소를 많이 드시게 되었지요. 또한 소금 대신 향신료로 맛을 내는 요리법을 배우셨습니다. 1년 후 2알 먹던 약을 반 알로 줄이는 데 성공하셨습니다. 59세 김 선생님은 직장 스트레스로 고혈압이 심했습니다. 퇴근 후 술자리가 잦았고 업무 시간이 불규칙했지요. 그러다 건강검진에서 경고를 받은 후 과감히 생활 패턴을 바꾸셨습니다. 주 3회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주말엔 등산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또한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명상을 배우셨죠. 6개월 후 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약을 성공적으로 줄인 분들의 공통점은 생활 습관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단순히 약을 끊고 싶다는 바람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꾸준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지요. 약 없이 산다는 건 정말 준비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약을 줄이거나 끊는 시도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절대로 스스로 판단하여 갑자기 약을 끊으면 안 됩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제 환자 중 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55세 정 선생님은 혈압약을 3년째 복용 중이었는데 인터넷에서 자연치유법이라는 글을 보고 약을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민간요법으로 알려진 어떤 차를 매일 드셨지요. 2달 후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에 오셨는데
혈압이 21만 115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빠른 치료로 큰 합병증 없이 회복되셨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혈압약을 갑자기 끊으면 반동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약을 끊은 후 혈압이 약을 먹기 전보다 더 높게 오르는 현상인데, 이로 인해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서울대병원의 임상 자료에 따르면 혈압약을 임의로 중단한 환자 중 상당수가 심각한 심혈관 사건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약을 줄이거나 끊는 과정은 반드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개 36개월에 걸쳐 천천히 용량을 줄여가며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더욱 자주 혈압을 측정하고 기록해야 하지요. 누구나 약을 끊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의사인 저조차도 처음 혈압약을 처방받았을 때 이걸 평생 먹어야 한다고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약을 끊는 건 결승점이 아니라 건강 여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일은 아니지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고혈압 약을 평생 복용하는 것이 건강에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현대의학의 혈압약들은 장기간 복용해도 안전하도록 철저히 검증되었습니다. 오히려 약을 복용하지 않아 혈압이 높은 상태로 방치하는 것이 훨씬 위험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20년 넘게 같은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현재 83세인데도 건강하게 거의 매일 산책을 다니십니다. 이 약 덕분에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자주 말씀하시죠. 그분에게 약은 부담이 아니라 든든한 동반자가 된 셈입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약 복용을 거부하다가 결국 뇌졸중으로 반신마비가 된 안타까운 사례도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그때 선생님 말씀대로 약을 먹었더라면 이라고 후회하십니다. 약을 먹는 것보다 훨씬 큰 대가를 치르신 거지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현실적인 제안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정용 혈압계를 구입하세요. 요즘은 정확하면서도 저렴한 제품들이 많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기록해두면 의사와 상담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 혈압은 뇌졸중 위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꼭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일주일에 최소 3일, 하루 30분 이상 걷기를 실천해 보세요. 운동은 약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시간이 없다고 생각되시나요? TV 시청 시간을 조금만 줄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시작하세요. 셋째, 소금 섭취를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보세요. 국이나 찌개에 국물을 덜 먹는 것만으로도 소금 섭취가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가공식품과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신선한 재료로 요리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 관리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일시적으로도 만성적으로도 혈압을 높이는 주요 원인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라고 권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산책일 수도, 음악 감상일 수도, 독서나 원예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실천하는 것이지요. 제 경우에는 아침 명상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루 15분 깊은 호흡과 함께하는 명상은 혈압 안정에 놀라운 효과가 있었어요. 실제로 명상 직후 제 혈압은 평소보다 510mmHg 정도 낮게 측정됩니다. 과학적으로도 명상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켜 혈압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는 혈압이 가장 낮아지는 딥티핑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에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다음 날 혈압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은 치료를 받지 않으면 고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생활 습관 개선은 단순히 혈압약을 줄이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런 건강한 습관들은 고혈압뿐 아니라 당뇨, 고지혈증,
심장병, 뇌졸중 등 다양한 만성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노력으로 여러 가지 건강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지요. 이런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약을 끊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약을 끊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진정한 목표는 건강한 삶이고 약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때로는 평생 약을 복용하는 것이 건강을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약과 함께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한 지혜입니다. 저 역시 의사로서 또 환자로서 그런 지혜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혈압약 정말 평생 먹어야 할까요? 그 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당뇨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 아침과 저녁에 혈압 변동이 큰 분들, 그리고 이미 약으로 잘 조절되고 있는 분들은 약을 함부로 줄이거나 끊으면 안 됩니다. 반면에 체중 감량, 운동, 소금 제한,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을 통해 생활 습관을 근본적으로 개선한 분들 중에는 약을 줄이거나 끊는 데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약을 줄이거나 끊는 시도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한 후에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절대로 스스로 판단하여 갑자기 약을 끊으면 안 됩니다. 약을 갑자기 끊으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여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다음과 같은 실천 항목을 제안합니다. 첫째, 일주일간 아침 저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기록해 보세요. 둘째, 하루 30분 걷기를 시작해 보세요. 셋째, 소금 섭취를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넷째, 보건소에 방문하여 고혈압 등록 관리제에 대해 상담받아 보세요. 무엇보다 약을 끊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목표는 건강한 삶이며 약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때로는 평생 약을 복용하는 것이 건강을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아침 혈압만 높은 분들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뇌출혈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아침 고혈압은 일반적인 고혈압과 다른 특성이 있어 관리 방법도 달라야 합니다. 이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와 효과적인 관리법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 자산을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